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저가 게임 실행 시 게임 버전이 최신인지 파이어베이스 서버를 통해 확인하고 최신이 아닐 경우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이동하여 앱 업데이트를 유도하는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베이스 콘솔에 접속하여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개요에 들어온 후에 저희 앱의 최신 버전 값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에서 리모트 컨피그를 선택합니다. 구성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에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dev 앱 버전입니다. 말 그대로 dev용 앱 버전을 말합니다. 데이터 유형은 문자열로 하겠습니다. 기본 값을 1.1.0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dev 앱 버전이라는 매개 변수가 추가되었고 값이 1.0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번엔 리얼 앱 버전이라는 매개 변수를 추가하겠습니다. 매개 변수 이름 그대로 출시되어 유저들에게 제공되는 앱 버전을 의미합니다. 기본 값은 동일하게 1.1.0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저장을 누릅니다. 변경사항 게시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모트 컨피그 서버에 실제로 이 값들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앱 버전 매개 변수를 두 개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이 게임 출시 후에도 컨텐츠 업데이트를 위해 계속 개발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게임 출시 후에 개발용 버전은 버전 값을 한 단계 올려서 작업을 하시고 새로운 버전을 실제로 스토어에 업데이트할 때 출시용 버전 값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개발용과 실제 출시한 앱에 대한 버전값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럼 유니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유니티에서 게임 실행 시 파이어베이스 서버에 저장된, 즉 방금 저희가 파이어베이스 콘솔에 생성한 앱 버전 값을 불러와서 유니티 프로젝트에 세팅된 이 앱 버전 값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로직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크립트 폴더 하위의 커먼 폴더에 있는 글로벌 디파인 스크립트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열겠습니다. 자, 글로벌 디파인 클래스에 새로운 변수를 3개 선언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 주소입니다.
저와 동일한 주소에 뒤에 있는 ID 값만 여러분의 앱 패키지명으로 바꾸시면 여러분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 주소가 됩니다. 이 링크로 접속을 해보시면 이렇게 여러분의 스토어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알파 테스트 단계이므로 테스터로 설정된 계정만 접근이 가능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애플 앱스토어 주소입니다. 현재 애플 쪽은 앱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빈 문자열로 남겨두고 나중에 앱스토어 작업 때 스토어 페이지가 생성되면 그때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외부 서드파티 서비스, 즉 현재 작업 중인 파이어베이스나 또 이후에 추가할 광고 등의 API가 모두 초기화될 때까지 기다려줄 시간입니다. 저는 1초로 해주겠습니다. 이 상수는 파이어베이스 초기화 시간을 카운팅해서 이 시간을 초과할 경우 에러를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글로벌 디파인 스크립트를 저장하고 빌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이어베이스 매니저 스크립트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콘솔에서 리모트 컨피그라는 기능을 사용했었습니다. 그 서비스를 저희 앱에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이 변수는 리모트 컨피그 서비스 인스턴스입니다. 이 인스턴스를 통해 관련된 모든 기능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변수는 리모트 컨피그가 잘 초기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변수입니다. 이 변수는 리모트 컨피그에 설정한 값을 담아오기 위한 컨테이너입니다. 스트링이 매개 변수 값에 대한 키, 오브젝트가 값이 담긴 객체입니다. 그럼 함수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먼저 초기화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isInit 함수를 선언합니다.
현재는 is remote config init 값을 리턴해 주지만 나중에 인증, 데이터베이스 등의 기능을 사용할 때 해당 서비스들도 잘 초기화되었는지 각각 변수를 만들고 여기에 AND 조건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즉 예를 들어 인증 작업 시 is init이라는 변수를 추가하여 인증 인스턴스 또한 제대로 초기화되었는지 이렇게 AND 조건으로 추가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init Firebase 서비스 코루틴 안에서 앱에 대한 인스턴스를 대입하고 나서 바로 아래 리모트 컨피그 초기화 함수를 호출해 주겠습니다. 이 함수는 좀 이따 아래에 작성해 주겠습니다. 자, 저희가 리모트 컨피그 초기화 함수를 실행하면 이 작업이 비동기 작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init 리모트 컨피그를 호출한 그 동일한 프레임에 초기화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초기화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면서 계속 확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경과 시간을 트래킹할 변수를 선언하고 저희가 설정한 서드파티 서비스 초기화 시간을 넘어가지 않는 내에서 모든 파이어베이스 서비스가 초기화되었는지 확인하고 초기화되었으면 로그를 찍고 코루틴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경과 시간에 프레임 경과 시간을 더해주고 일드 리턴 널을 하여 다음 프레임까지 대기합니다. 만약에 초기화 시간이 초과되었는데도 초기화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초기화가 실패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러 로그를 찍어주겠습니다. 자, 저희가 글로벌 디파인에서 선언했던 third party anytime 상수를 F12를 눌러 선언된 곳으로 가서 상수명을 third party 서비스 anytime으로 수정해 줍시다. 이 상수명이 상수에 대한 의미를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리모트 컨피그 초기화 함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emote config region을 만들어서 모든 함수를 이 안에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리전을 만들면 그 리전에 대해 코드를 접고 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가 많은 스크립트를 관리하기 편해집니다. 그럼 초기화 함수를 선언하겠습니다. Firebase Remote Config의 디폴트 인스턴스를 Remote Config 변수에 대입해 줍니다. 널이라면 에러 로그를 찍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모트 컨피그 딕셔너리에 저희가 등록한 매개 변수를 키값으로 해서 추가해 줍니다. 먼저 dev 앱 버전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엔 리얼 앱 버전을 추가합니다. 초기화 값은 각각 빈 문자열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모트 컨피그 매개 변수 값들을 파이어베이스 서버에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set default async 함수에 저희가 초기화한 remote config 딕셔너리 값을 넣어서 remote config 내에 있는 매개 변수 값들을 초기화합니다. 사실 이 기능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저희는 remote config 값을 가져오는데 에러가 발생하면 게임 실행을 중지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수는 아니지만 파이어베이스 공식 사이트 예제 코드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set default async에 대한 결과가 태스크 변수를 통해 넘어오면 저희가 리모트 컨피그에 설정한 값을 실제로 파이어베이스 서버에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fetch async 함수를 통해 파이어베이스 서버에 저장된 매개 변수 값들을 가져오는데 이때 timespan 값을 매개 변수로 넘겨줍니다. 여기서 timespan이란 1초, 1분, 1시간 등의 기간 값을 의미합니다. 이 매개 변수는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가져온 시간으로부터 얼마나 대기 후에 실제로 데이터 요청을 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매개 변수 값입니다. 저희는 마지막 데이터 요청 시간과는 상관없이 바로 데이터 가져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0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fetch 태스크 값을 통해 데이터 요청에 대한 결과값이 받아와지면 데이터 가져오기가 완료되었으면 가져온 데이터가 실제로 리모트 컨피그 인스턴스의 내부에 저장되도록 합니다. 작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완료되었으면 값을 가져와서 저희의 리모트 컨피그 딕셔너리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화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니 is remote config init 값을 true로 대입해 주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 이런 어싱크 작업들은 말 그대로 비동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continue with on main thread 다음에 오는 괄호는 이러한 비동기 작업 완료 후 실행되는 콜백을 의미합니다. 콜백을 통해 실행한 비동기 작업에 대한 결과를 이 태스크 변수들을 통해서 가져오고 태스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저희가 원하는 다음 작업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코드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클래스에서 현재 앱 버전 값을 가져오는 함수를 추가하겠습니다. 개발용 버전이면 dev 앱 버전 값을 리턴합니다. 출시용 버전이면 리얼 앱 버전 값을 리턴하겠습니다. 만약에라도 리모트 컨피그 딕셔너리에 저희가 찾는 데이터가 없다면 빈 문자열을 리턴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저장합니다. 그럼 이제 타이틀 매니저 스크립트로 가겠습니다. 자, 로드게임 코루틴 함수에서 로고를 보여준 후에
실제로 로비를 로드하기 전에 서드파티 서비스가 모두 초기화되었는지 확인하고 앱 버전 검증도 진행해서 현재 앱이 유효한 버전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서드파티 서비스 초기화부터 확인합니다. 서비스가 초기화되지 않았다면 진행을 중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앱 버전 검증도 진행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앱 버전이 유효하지 않으면 그 이유에 대한 진행을 중지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서드파티 서비스 초기화를 확인하는 함수, 앱 버전을 검증하는 함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서드파티 서비스 초기화 성공 여부 함수부터 만듭니다. 지금은 파이어베이스만 확인하지만 이후 광고 등의 서비스를 추가하면 해당 서비스도 초기화되었는지 여기서 이 함수 내에서 AND 조건으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앱 버전 검증 함수입니다. 유니티 프로젝트 설정의 앱 버전과 파이어베이스 상의 앱 버전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버전이 유효하다면 결과를 true 값으로 대입해 줍니다. 그렇지 않다면 앱 업데이트 유도를 위한 팝업 UI를 띄우겠습니다. 파트 1에서 만든 confirm UI를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UI 데이터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confirm 타입은 OK 캔슬로 해주겠습니다. 팝업 UI 설명에는 앱 버전이 오래되었으니 업데이트를 하겠냐고 물어봅니다. OK 버튼 텍스트는 업데이트로, 캔슬 버튼 텍스트는 캔슬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만약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이동하게 해주겠습니다. 당연히 iOS라면 앱스토어 주소로 이동하도록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application.openurl 함수를 호출하고 매개 변수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 URL을 문자열로 넘겨주면 여러분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iOS는 애플 앱스토어 주소로 이동하도록 해줍시다. 만약 유저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즉 캔슬 버튼을 클릭한다면 앱을 강제로 종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리턴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코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저장하고 빌드하겠습니다. 코드 작업이 완료되었으니 유니티 프로젝트로 돌아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비주얼 스튜디오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리모트 컨피그 초기화 함수에 각각의 비동기 함수 호출에 대한 콜백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티 연결을 클릭합니다. 에디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5를 눌러 계속 진행해 보시면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작업이 잘 완료되었습니다. 또다시 F5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F10을 눌러 한 줄씩 내려가 보시면 리모트 컨피그 딕셔너리에 저희가 파이어베이스 콘솔에서 설정한 값들이 정상적으로 불러와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를 종료합니다. 그럼 타이틀 매니저로 가서 저희가 작성한 서드 파티 서비스 초기화 확인 함수와 앱 버전 검증 함수가 잘 작동하는지 디버깅해 보겠습니다. 이쪽 위치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에디터를 실행하겠습니다. F10을 눌러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서드 파티 서비스 초기화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앱 버전 검증도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그 다음 코드로 넘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에디터를 중지합니다. 이번에는 코드에서 테스트를 위해 무조건 앱 버전 검증이 실패하도록 처리해 봅시다.
이렇게 일부러 앱 버전 검증에서 오류를 발생하여 저희가 의도한 업데이트 유도 팝업이 잘 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UI 화면이 뜨지 않고 있습니다. 코드를 확인해 보니 제가 UI 매니저한테 UI 데이터 인스턴스 생성만 하고 실제로 UI 화면을 열어서 표시해 달라는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UI 매니저 인스턴스의 오픈 UI 함수를 통해 UI 표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를 실행합니다. 네, 이렇게 UI가 잘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웹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여러분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이동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와 비주얼 스튜디오 연동을 종료하고 저희가 잠시 주석 처리했던 코드도 모두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장하고 빌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앱 버전을 검증한 후 업데이트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용 게임 서버를 만들지 않아도 앱 업데이트 유도 기능을 여러분의 게임에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